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조아영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왜 갑자기 여기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재판 일정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 바쁘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바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좀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좀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동업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동업에 대해서는 뭐 가까운 사람들이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동업을 하면 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동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동업은 보통 공동대표가 n분의 1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정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아니, 이제 동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기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냥 머릿수대로 n분의 1, 이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반드시 나중에 뭐 꼭 분쟁이 아니더라도 동업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면 또 감정적으로 상해서 열심히 사업 경영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컨텐츠에서 우리가 동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동업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랑 사업을 같이 한다, 누군가 투자를 한다, 이럴 때 다 동업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동업은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실제 이것이 동업 계약이냐 자체가 논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동업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로 2인 이상이 노무나 금전을 함께 출자하여 공동하여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출자와 공동 경영이죠. 우리가 동업 계약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어둬야 될 것은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서는 자금을 출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을 출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노무를 출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동업자들이 무엇을 출자할지, 어느 정도를 출자할지는 반드시 정해두어야 합니다. 공동 경영을 위해서 동업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반드시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동업계약 위반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출자와 동시에 어떤 각자의 역할들을 반드시 적어두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업계약서에서 두 번째로 기재해 두셔야 될 것은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일단 동업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가 어떤 요건에 충족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동업은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 동업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은 대표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결정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동업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대표자를 정하고, 그러면 대표자 선임 방식이라든지 또 선임을 정한다면 해임 방식도 정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제 중대한 결정의 경우에는 동업자의 3분의 1 이상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결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든지. 근데 전원의 동의는 좀 어렵겠죠. 대부분은 이제 3분의 2나 과반수 이상의 어떤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정해두시면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저희가 정해두어야 될 것은 손익 분배 방식입니다. 이제 앞서 출자와 관련해서 이제 지분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분을 정한다는 건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고 또 손해를 분담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분배 비율을 정하고 나면 혹시 손해 비율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익 분배 비율대로 가져가면 될 건데, 그것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분 비율과 이익을 가져가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익과 손해를 분배하는 방식을 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경영과 관련해서도요. 특히 기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분배한다면 n분의 1로 한다면 가장 공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더 기여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약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누군가가 상당히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n분의 1보다는 누군가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여도와 그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식, 그거에 대한 결정 방식을 정해 놓으신다면 아마 더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분쟁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업계약서에서 네 번째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은 탈퇴와 제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동업계약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도 동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빠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동업자 1인이 본인이 빠지겠다고 할 경우는 탈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나가게 하는 경우를 저희는 제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합은 사실 인적 구성원이 되게 중요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이 동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대신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퇴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탈퇴하는 동업인 1인이 너무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불리한 시기에,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시기에 탈퇴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명과 관련해서도 함부로 누군가가 조금의 잘못을 졌다고 해서 동업자 1인을 축출하듯이 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제명도 제명의 사유와 이 요건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명백히 정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업의 존속 기간, 그리고 해산 시기, 이것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될 시기를 정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자금을 넣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도 그냥 무한정 뭐 사업이 잘 될 때까지, 아니면 사실 어떤 회사를 설립할 때는 그 시기를 정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지만 어떤 기한이 있을 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동업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업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동업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해 두어야겠죠. 그리고 이 동업체가 이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은 해산을 하는 건데, 이제 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지를 정해놓는 것이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외적인 손해 책임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정해둘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저희가 이익이 났을 때,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왜 또 문제가 되냐면요, 손해를 끼치게 한 어떤 주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귀책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도 있고 분명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 동업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미리 정해둔다면 이 부분도 기재된 대로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업자들 간의 어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기재해 두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자 간의 각자의 역할, 의무들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자를 했는데 출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어떤 동업 약정에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지, 위약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누군가 이 동업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할지를 정해두시면 그때 가서 소송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절차 없이 동업계약서에 정한 대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업에 대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은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동업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고려할 것들도 많고요. 막상
동업을 했는데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편에서는 동업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분쟁이 이루어지는지, 분쟁의 종류라든지 형태, 그리고 막상 우리가 소송을 간다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떤 소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제가 고민해서 컨텐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업을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동업은 좋은 분들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린 제가 말씀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 고민하셔서 또 동업으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